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우리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의 품목이 해당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김승균 기자가 김제시를 취재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FTA 실행 이후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보면은 이 직불금이 우리 농가한테 연양제로 한 대씩 주고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러면 별 직불금 나와도 그 작년에 나와서 봤지만 그 많은 그 덕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정부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범정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생생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건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도 보상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대학생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의결된 조례는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학기 준비하기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이로 인한 학자금 대출로 학교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한층 해소하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학 중에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자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준일 주민등록이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이자 지원은 휴학기간 최대 6학기를 포함한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시작되는데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군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수혜 가능자는 지난해 기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2총 2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강원도는 2013년부터 동해시 망상동 일원 193만 평을 사계절 명품 해양 국제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망상지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망상지구 사업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가 망상지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마스터 플랜은 망상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인 동해개발이 지난해 7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을 통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미리 추상해 도시 개발 방향, 도시 형태 등 기본 골격을 정하고 향후 도시의 큰 방향과 함께 도시 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마스터 플랜은
6월부터 한 달간의 보완 기간을 거쳐 실시 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분야별 투자 인원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망상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인 시조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판소리의 고장인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제14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제14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인 시조창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를 계승할 인재를 찾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대한시조협회 고창지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고창군 후원으로 고창신협에서 개최됐으며 관계자 및 참가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상호 부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조창에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준공 1년여 만에 새로운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투자 유치와 공장 가동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1년 만에 분양을 완료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자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은 총 사업비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봉도급 일대의 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에 유치된 기업은 LS 엠트론, 다산기공, 아시아 등 60개로 주로 자동차, 금속 가공, 탄소 분야 등 첨단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담당할 테크노밸리 산단 2단계 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단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이 전북 제1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제4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와 휴식, 자연이 함께했던 무주 산골 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내내 만석 행렬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유희권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제4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지난 6일 무주군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인 2만 6천여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는 등 성황 속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 소풍길에 나섰던 제4회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는 지난 2일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을 시작으로 무주 산골 영화관, 무주 등나무 운동장, 무주 예체문화관 등에서 27개국 총 82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영화마다 관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300석의 좌석을 보유한 예체문화관이 관객들로 가득 채워지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무주군은 영화제 이전 각종 홍보 활동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들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 영화제로서 영화와 지역 주민, 방문객들이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